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장 제3강 2교시에 이어서 제3강 3교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2조 폐기 처리 그리고 재작업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폐기 처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준 일탈 제품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기준 일탈 처리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은 재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재작업이란 배치 전체 또는 일부의 추가 처리, 즉 한 공정 이상의 작업을 추가하는 일을 하여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입니다. 기준 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폐기하면 큰 손해가 되므로 대부분 재작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부적합 제품의 재작업을 쉽게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권한 소유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며, 권한 소유자는 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인 권한 소유자는 다음 재작업을 해도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를 오른쪽 표의 흐름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업 처리의 실시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재작업 실시의 제한을 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이나 실시 결정은 품질 보증 책임자가 하고 재작업의 결과에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재작업은 해당 재작업의 절차를 상세하게 작성한 절차서를 준비해서 실시하고, 재작업 실시에는 발생한 모든 일들을 재작업 제조 기록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제품 시험보다 많은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제품 안정성 시험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작업의 영향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좋지 않은 경시 안정성에 대한 악영향으로 나타날 일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음은 23조 위탁 계약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통 위탁 계약이라고 하는 업무 형태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공업용 기계, 식품 등 산업계의 각 분야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수탁 업무가 왕성해지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에서도 제조 비용의 절감 요청, 제조 기술의 고도화, 국제 분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위수탁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의 거의 모든 과정에 대해 위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제조, 포장에서부터 품질 관리까지 위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의 공정이 CGMP를 따르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수탁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수요함을 보증하는 문서에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여 위탁자와 수탁업체 간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가 처음에 보증한 사항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자는 주기적인 점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작업을 위탁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환하고 계약서에는 위탁업체 역할과 수탁업체 역할을 바르게 정립하고 업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위 수탁 제조에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 위 수탁 제조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위 수탁 제조의 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수탁 제조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며 한국 기업 간의 위 수탁 제조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한국에 맞는 형태로 외국 기업과 위 수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양사가 잘 논의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와 수준의 위 수탁 제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수탁 제조에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역할이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위탁업체는 위탁 제조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제조품의 품질 보증을 수탁한 업체에 추구하는 위탁업체가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탁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스스로가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사용할 원료나 포장재의 품질 규격 및 공급업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의 확립이나 원료 공급자의 결정을 수탁업체에 위탁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 책임자는 까지는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능력평가, 기술 이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업체는 위탁업체가 확립한 제조 공정의 실시를 보증해야 하며 제조 실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제조는 CGMP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단 화장품 제조업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등 시설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 스프레이 제품, 무스 제품 제조 및 CGMP 준수의 상황에 관해서 위탁업체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가 및 감사를 위해서는 제조의 결과를 모두 문서로 남기고 수탁업체의 모든 데이터는 위탁업체에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각각 제품에 적합한 CGMP 제조 체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공동으로 만들며 완제품이나 부품의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꽤나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OEM 생산에는 제작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는 당사자가 설계 자료를 모두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구상한 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효율 향상으로 인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디자인 설계 그리고 생산까지 맡는 경우를 일컬어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는 의뢰자가 갖게 됩니다. ODM 업체는 설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으며
주문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과정을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O는 제약 분야에서 의약품 개발, 제조, 품질 관리 등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위 수탁 제조의 절차와 계약 전 수탁업체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 수탁 제조의 절차입니다. 위 수탁 제조는 수탁업체 평가, 기술 확립, 계약 체결, 기술 이전, CGMP 체제 확립, 제조 또는 시험 개시, 위탁업체에 의한 수탁업체 평가 및 감사 순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위 수탁 제조라면 각 항목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나 신기술 또는 새로운 업무의 위 수탁 등에는 각 항목에 대한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해서 위 수탁 제조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부 항목으로 첫째, 계약 전 수탁업체 평가 사항으로 위탁업체는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수탁 제조하는데 적합한지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체는 수탁업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수탁 제조 계약 체결 전의 수탁업체의 주요 사항 및 수탁기업의 평가 판정 항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제조 개시 후의 수탁업체 평가에서는 위탁업체는 정기적으로 수탁업체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기록을 남기고 내용을 수탁업체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 수탁 계약서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 수탁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 요건, 즉 위수탁 사항, 가격, 매매 방법, 배송 방법, 비밀 유지 등 이외에 화장품의 제조 및 위수탁의 특이적인 요건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계약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고 어느 범위를 위수탁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시작되지 않게 됩니다.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책임 분담의 항목은 CGMP 문서 작성, 절차서 작성, 표준품의 작성과 같은 제조 개시 전의 항목부터 검정이나 유지 관리와 같은 제조 개시 전후의 요건까지 세세하게 계약 항목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을 실시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탁업체가 위탁업체에게 알리고 일탈, 기준 일탈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의무를 계약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는 무단위로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위 수탁 계약서에서 있어서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를 평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수탁업체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제24조 일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탈은 먼저 용어 해설인 2조 5항 및 6항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탈은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기준, 예시, 기준서, 표준 작업 지침 등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이며 기준 일탈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시험 결과가 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기준 일탈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일탈의 중대한 3가지와 중대하지 않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생산 공정의 일탈 예는 제품 표준서, 제조 작업 절차서 및 포장 작업 절차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와 공정관리 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나 품질 결함이 예상될 경우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 즉 생산 시 관리 대장,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설정치를 벗어났을 경우,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의 고장, 정전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벌크 제품과 제품의 이동, 보관에 있어서 보관 상태의 이상이 발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한 일탈은 품질 검사에 있어서 일탈로 절차서 등의 기재된 방법과 다른 시험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탈은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로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났을 경우입니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에는 생산 공정상의 일탈 예로서 첫 번째,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 즉 생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있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 즉 생산 시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 보다도 상위 설정 범위를 좁힌 관리 기준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 투입에 있어서는 동일 온도 설정 하에서 투입 순서에서 벗어났을 경우로 품질에 영향이 미비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산에 관한 시간 제한을 벗어날 경우로 필요에 따라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생산 공정 완료에는 시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설정된 시간 제한에서의 일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설명이 가능할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합격 판정된 원료, 포장재의 사용하되 사용해도 된다고 합격 판정된 원료, 포장재에 대해서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요건에서의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출하 배송 절차에 합격 판정된 오래된 제품 재고부터 차례대로 선입 선출되어야 하나 이 요건에서의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또한 품질 검사에 있어서의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는 검정 기한을 초과한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일탈의 처리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탈의 정의, 순위 매기기, 제품의 처리 방법 등을 절차서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품의 처리 방법 결정부터 재발 방지 대책의 실행까지는 일탈 발생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품질관리 부서에 의한 내용의 조사, 승인이나 진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절차서 등의 문서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제품 처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일탈 원인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재발 방지 대책의 입안, 실행을 할 수 없고 다음 배치를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일탈 원인이 아무리 해도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일탈이 발생하기까지 원인 규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재발을 발견하는 데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화장품 제조 공정 작업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일탈은 반드시 발생하며 이러한 일탈 처리를 거듭함으로써 제조 공정 및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탈의 처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간편한 일탈 보고서를 마련하여 쉽게 일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탈이라고 하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탈 발생의 주변 상황을 숙지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발생 부서의 책임자가 일탈 처리를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회사 전체의 일탈 책임자가 연간 일탈을 정리하고 품질관리 부서가 일탈 처리 타당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일탈 처리가 종료할 때까지 다음 배치의 제조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만약 일탈이 제조 중에 발생했을 때는 중단하여 일탈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디에서 중단하는지를 발생 부서의 책임자가 판단하고 제조의 재개는 품질 관리에 의한 일탈 처리 종료 확인이 끝나고 나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정 조치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일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CGMP로부터 일탈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해야 하며 정해진 책임과 함께 문서화된 규격서, 기준, 생산 공정 관리, 설비, 그리고 실험실 관리로부터의 일탈은 문서화되고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고 준수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25조 불만 처리 및 26조 제품 회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먼저 불만 처리로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품질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 성능의 척도를 제공하고 현재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및 미래 제품 설계 개선에 도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 발견한 소비자의 의견은 칭찬, 불만, 질문 등으로 분류되며 소비자의 의견 중 불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개인에 따라 또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 이취, 변색 등의 상태 변화와 포장, 표시 결함, 배송 시의 결함, 안정성의 문제 등 소비자로부터 문서화되거나 구두로 표현된 불만에 대한 접수, 처리, 검토, 응답, 조치에 대하여 그 절차가 확립되어야 불만 처리 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불만 파일은 정해진 부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불만 처리에서 필요한 항목은 불만을 접수한 연월일, 불만 제기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제품의 명칭, 제조 번호, 불만의 내용, 최초에 실시한 대응, 대응한 날짜, 담당자 명, 실시한 모든 추적 조사, 불만 신청자에 대한 답변, 답변한 날짜, 화장품 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회수는 원칙적으로 화장품 제조 판매 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제조한 화장품에 대한 결함 또는 소비자 안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경우 등의 회수 필요성이 인식될 경우는 신속히 제조 판매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회수한 제품은 격리 보관하고 차후 전량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변경 관리와 변경 관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관리는 화장품 제조의 향상성을 유지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계속 제조하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변경 사항은 조직적이고 예측적 방식으로 생산 공정 활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의 예로서 첫째, 제조용 교반 장치를 전과 같은 것으로 갱신. 둘째, 교반 장치의 모터를 강력한 것으로 교환. 셋째,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기의 흐름 속도를 분당 30개에서 분당 60개로 변경. 넷째, 제조 설비의 세정 방법을 물 세정에서 증기 세정으로 변경. 다섯째, 주요 원료의 공급업자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배합 처방을 조금 변경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경 사항이든 모든 수준에서 계획되고 조직되며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경에 많은 문서 작성 및 복잡한 절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변경 관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가능한 간편한 절차로 실시하면 됩니다. 변경 관리 절차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서, 공정, 설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변경은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 안에 정당화되고 승인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변경 관리 절차는 변경 사항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것으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변경 및 요구 조건을 적절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존의 허가된 시스템,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고 변경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함을 보장해야 하며 절차는 기존 공정, 처방, 설비 등에 대한 계획된 변경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절차에는 직원의 환경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변경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변경관리자, 품질보증, 변경허가자 등의 변경관리상의 역할에 대하여 책임사항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합니다. 변경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조, 포장, 엔지니어링, 운영, 품질 보증, 실험, 설비 유지 관리, 제도, 마케팅, R&D, 환경적 건강 영향 및 안전성, 재무부서 등의 부서들로 또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의 기본 단계는 오른쪽의 필요성 확인부터 마지막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생산 단계 순으로 이어집니다. 변경 기록 문서의 형식은 전체 변경 과정 및 승인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변경 제한, 즉 변경에 대한 사유와 정당성, 승인 및 책임 변경에 영향을 받는 부서의 승인 확인, 그리고 최종 승인은 품질관리 부서로 합니다. 종료는 변경 승인된 대로 완료되고 관련 업무가 계획대로 수행됨을 확인하여 효과가 달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조 내부감사 규정사항입니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회사의 품질 보증 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품질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내부 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심사로서 인지되어야 하므로 감사는 회사 내 많은 부서, 즉 품질부서, 연구개발, 구매, 물류, 즉 유통, 인사, 기술, 제조 등의 부서들에 의한 검토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판매자 요구사항, 회사 정책 및 관련 정부의 규정의 준수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규정 준수 감사, 무작위로 추출한 검체를 통한 생산 설비 가동이나 제조 공정의 품질 평가를 위한 제품 감사,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감사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조직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피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내부 감사, 도급 계약자나 공급자와 같은 회사 외부의 피감사 대상 부서나 조직에 대한 외부 감사, 계약 체결 전 잠재적 공급 업체나 도급 업체에 대한 사전 감사, 발주 후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 중에 공급 업체나 도급 업체에 대한 사후 감사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절차는 우선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품의 지식, 공정 지식, 품질관리 방법론 및 품질 보증 시스템, 관련 표준, 정부 규정, 일반 제조 지식, 구술 또는 서면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회사의 정책 및 요구사항에 능통한 능력을 가진 감사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감사자는 이러한 감사 대상 및 부서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는 감사자의 숙련도, 전문성,
공정한 평가 및 직무윤리 등에 의하며 감사자의 자격은 피감사 그룹, 부서, 회사와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 부서 양쪽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면담, 운영 및 설비 관찰, 문서조사 즉 정책, 절차서, 데이터, 시험 기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감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한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의 결과를 교차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입고 검사와 자재 관리처럼 두 영역이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 자재의 확인, 보관 및 불출 방법에 대하여 두 부서가 합의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가 없었다면 시스템이 일관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격서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자료 분석 기술의 검토,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예를 들면 유관 자료 및 서면 증거를 이용하여 피감사자 즉 직원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감사 보고서는 특정 작업이나 품질 수준에 대한 한계 또는 정부 규정의 준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 표준 정책과 같이 명확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예 또는 아니요로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경영 효율, 시스템 효율, 특정 시스템의 적합성, 전체 생산 시스템에 대한 품질 관리의 기여도와 같은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요 결과물은 서면 감사 보고서, 시정 조치 프로그램, 개선 상황 모니터링으로 나타내며 서면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유형, 날짜, 위치, 관찰 결과, 근거 자료, 문서와 의견 및 권고사항, 추적감사의 제안 등이 사항에 포함되어 작성이 됩니다. 추적감사는 시정조치 계획상 중요한 영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감사 후 회의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조속한 일자를 기입, 서명 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 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는 시정 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 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내부 감사는 고시평가표를 사용하거나 회사 자체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3강의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4강 1교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